여사 공천 개입 논란 제기가 됐잖아요. 네. 그 유명한 명태균 씨. 그분 그러니까 그거 유명하다는데 저는 왜 몰랐는지. 그러니까 모르신다. 근데 뭐 얼굴을 봤을지는 몰라도 저는 명시성 가진 사람 명세빈밖에 몰라요.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근데 단일화 한 달 전부터 그분이 설치고 다녔다잖아요. 네. 지금 이준석 대표는 나는 단칼에 잘랐다. 그러니까 나는 그 관여 안 했고 천하람 의원이 3번이라도 주자고 해가지고 뭐 이틀 동안 뭐 거기 있었다면서요. 뭐 그런 이야기가 이 10월 10일까지 공소시효가 남은 이 선거법 위반 사건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네. 요 얘기도 잠깐 해볼게요. 김건희 여사 관련 얘기인데 이 명품 가방 준 최재형 목사요. 수심위에서 기소 권고 의견 8대7로 나왔잖아요. 네. 검사 출신이시니까 네. 또 누구보다 잘 이제 깊게 네. 생각을 하실 텐데 어떻게 판단하세요?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결과 보시고. 아니 근데 수사심의위원회라는 네. 데서 김건희 여사는 무혐의 처분하라고 공고하고 네. 준 사람은 또 기소하라고 네. 공고 8대7이 돼요. 이렇게 공고를 했는데 이제 뭐 검찰에서 판단을 해야죠. 네. 우리가 수사 기록도 보지 않고 무슨 주장이 있는지도 네. 사실 잘 모르는 판에 네. 그 내용을 판단할 수는 없고 하죠. 다만 저는 그분이 최재형 목사라는 분이 네. 그 사람을 함정에 빠뜨려서 네. 반드시 망신을 주고 그리고 또 가능하면 형사처벌도 받게 하기 위해서 접근해서 온갖 감언이설로 접근해서 물건을 고가에 네. 선물을 주고 그걸 받도록 하고 또 네. 그것이 범죄가 될 수 있도록 어쨌든 네. 자기가 그 전후 사정을 만들어서 네. 그렇게 했는데 수사 과정에서 이게 잘 성립되지 않으니 내가 이게 범죄가 맞다. 내가 저지른 게 분명히 범죄가 맞다고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가서 보통 변호사는 범죄가 있는 사람이라도 이 아니라고. 억울한 점이 있으니 이런 점으로 보면 범죄 혐의가 가볍다든지 아니면 네. 이건 억울하다. 그래서 범죄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변호사인데 이 변호사는요. 이 사람은 범죄가 맞는데 당신들이 왜 죄를 묻지 않느냐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같이 간 변호사거든요. 네. 맞아요. 이 법조 윤리에 맞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억지로 해서 8대7로 이제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인적 구성이 좀 달라졌다 하더라도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네. 한쪽은 네. 한쪽은 유죄, 한쪽은 무죄로 만들었잖아요. 그럼 판단은 검찰에서 해야죠.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똑같은 사건에서 준 사람과 받은 사람에 대한 판단이 수심위에서 결과가 완전 정반대가 났어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 체제에서 첫 검찰의 판단을 국민들이 이제 지켜보는 상황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 뭐 또 전임 검찰총장이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네. 그거와 같이 처리하라고 돼서 또 같이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근데 그 주가 조작 사건도 제가 네. 내용을 전혀 모르는데 네. 제가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네거티브 네. 대응 대응팀. 총괄 네. 클린 선거 전략본부장을 맡았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격 내지 네. 검증도 총괄을 했어요. 네. 그래서 하다 보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조금 알아요. 근데 지금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된 사안은 손모 씨인가요? 네. 손모 씨. 전주. 그 전주가 방조죄로 기소가 되었는데 2심에서는 유죄가 됐다는 네. 거잖아요. 근데 그 사건이 1심에서는 그분이 공동정범으로 그냥 공범으로 같이 주가 조작팀하고 같이 움직였다 해서 기소가 되어서 네. 무죄가 났거든요. 네. 그래서 방조범으로 네. 기소를 했는 건데 사실 관여 사항은 검찰에서 보기엔 이 사람은 네. 주범들하고 동등할 정도로 했다고 보고 공동정범으로 기소를 했다가 무죄가 나니까 항소심 방조범으로 기소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바꿔서. 김건희 여사는 처음부터 방조범으로도 기소할 수 없어서 지금 그냥 두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 사건을 보려고. 근데
이 손모 씨하고 똑같이 놓고 같은 전주다 이래가지고 막 그 예, 예. 저 언론에서 예, 예.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관여한 정도나 예, 예. 방식이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이 손모 씨는 직접 주가 조작, 그 시세 조정하는 사람들하고 수시로 연락을 하면서 네. 다만 저 사람들이 실제 시세 조정을 해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네. 도와준다는 고의가 있으면서 네. 움직인 것으로 보이고 네. 김건희 여사는 애당초 그분들하고 이 연락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 도와준다는 이 고의, 방조의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있는 증거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대기가 저 수사가 종결되지 않는 것뿐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도 지금 이제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끄는 검찰에서는 전부 다 가치 판단을 하겠죠. 사실 판단과. 그래서 지금 이 최재형이라는 분 남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는 목사잖아요. 죄를 사해 주려는 목사가 아니고 그리고 이 내 의뢰인이 죄가 있다는 걸 입증하려는 변호사 그런 분들하고 같이 지금 엮여 있는 이 사건도 같이 판단을 해야 되겠죠. 이 사건이 원래 이번 주에 검찰에서 최종 결론 좀 내릴 걸로 이 명품 가방 관련해서는 네. 내릴 걸로 이제 봤는데 이게 결론이 좀 미뤄질 수도 있을까요? 글쎄 그거는 뭐 제가 그 검사님들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그 메커니즘을 좀 아시잖아요. 검사 출신이시니까. 요즘 후배들은 많이 더 달라진 것 같더라고요. 제가 조사를 받아보니까 뭐. 아니 근데 그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그 손모 씨 2심 판결 나고서는 이제 같은 그 선상에서 봐야 된다 막 이 보도가 나온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이제 전혀 그 소통을 안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김건희 여사가 통화하면서 연락 받았죠 막 이런 했던 그런 통화 내역들도 좀 얘기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연락 받았죠라는 것이 네네. 누구냐라는 거죠. 네. 누구냐. 어? 네. 그게 저 이거 뭐 좀 이야기하면 길어지는데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계좌를 맡겨놓고 맞아요. 예, 그 거래를 하면 증권회사에서 연락이 오잖아요. 네. 뭐 매주 매입 뭐 그에 대한 대답 상황에 대한. 예, 상황에 대한 저 진술이다 뭐 그런 네, 네. 게 조사가 다 돼 있다고 하던데 그 중만 빼가지고 지금 어디서 또 그런 자료가 있으니까 그걸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사실은 무관한 내용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물론 이것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수사 기록을 읽어본 적도 없고 하기 네. 때문에 정확한 것은 모르고 다만 대선 때 네. 클린 선거 전략본부장으로서 제가 네. 총괄 지휘를 하면서 받은 보고의 내용이에요. 아, 네. 이 수사 저희가 이건 수사 기록을 좀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라서 좀 여기서 넘어가고 그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논란 제기가 됐잖아요. 네. 그 유명한 명태균 씨. 그분 그러니까 그거 유명하다는데 저는 왜 몰랐는지. 그러니까 모르신다. 근데 그분 그래서 제가 1997년부터 이 여의도 정치에 발을 담그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21년 정치 생활을 하셨는데 국민의힘에서 제가 뭐 얼굴을 봤을지는 몰라도 저는 명시성 가진 사람 명세빈밖에 몰라요.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인연이 없으셔도 듣지도 못하셨어요? 못 들었어요. 심지어 이분 경남에서 활동을 그렇게 하셨다는데. 저는 경남하고 무관한 경북이에요. 아, 인근이라 그래도 저는 경상도 아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 네. 뭐 유명하다고 하는데 실제로 유명한 사람이 제가 알았을 거예요. 네. 예? 뭐 전략적으로 유명하다든지 여론조사 회사를 운영한다고 하던데 그럼 네. 제가 대선 때 전략본부장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 중에 무슨 안철수 의원과의 단일화 이야기를 하고 다녔다고 하던데 그 네. 단일화 과정은 제가 제일 잘 알아요. 저도 안철수 후보 당시 대선 후보의 네. 후원회장이 이신범 전 의원이었는데 그분께서 단일화 과정이 적극 호의적이셔서 제가 만나고 대화도 하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후보께 윤석열 후보께 지금 저쪽에 분위기가 이러니까 제가 나서 적극적으로 단일화 좀 노력을 해볼까요? 보고 드리니까 지금 장제원 의원과 이태규 의원이 협상 진행 중인데 곧 결과가 나올 것 같으니까 네. 좀 기다려 보자고 해가지고 그래 기다리니까 하루 후에 그 결론이 났거든요. 하루 이틀 후에. 네. 근데 그 만나는 게 몇 번 만나지도 않았어요. 네. 근데 단일화 한 달 전부터 그분이 설치고 다녔다잖아요. 네. 그러면 애당초
양쪽에서 단일화 이야기가 전혀 없을 때 이분이 이제 벌써 보따리 싸가지고 보따리 장사로 왔다 갔다 한 거죠. 저는 그래서 상황을 잘 믿지 않아요. 이번 이야기 빨리 신속하게 조사해서 네. 전부 좀 밝혔으면 좋겠어요. 저 이분 약간 좀 재밌는 게 이분 그거 올렸잖아요. 이준석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새벽 4시 7불사에서 칠불사의 밤. 예, 그 삽질 그 누구지? 천하람 개혁신당에 삽질하면서 나무 심는 거 사진 올렸던 거 보셨어요? 저는 뭐 그런 거 가지고 볼 시간 없는데. 아니 그 왜 올린 건지를 들었는데 모르겠더라고요. 아니 지금 이제 명 그분께서 네. 싸우고 있는 대상이 여러 명이에요. 그쵸. 예, 지금 우선 김영선 전 의원님과 또 지금 다툼이 좀 있고 또 김영선 전 의원님이 보좌관도 이모 씨. 뭐 다툼이 있고 그 과정인데 실제 칠불사에서 만날 당시는 김영선 의원님과 아주 공동 운명체처럼 그렇죠. 움직였다고 보여져요. 네. 그리고 김건희 여사로부터 받은 그 메시지 텔레그램 문자 메시지 한 번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내용도 저는 확인한 적이 없지만 이준석 대표의 표현에 의하면 전혀 도와주지 못한다는 내용이었고 나는 힘이 없습니다. 예,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이제 활용을 해서 폭로를 하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칠불사에서 만난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어쨌든 비례대표 1번을 달라 뭐 3번이라도 주자 뭐 이래 네. 이 대화가 오간 것이 이제 이준석 대표와 이준석 의원과 천하람 네. 대표의 이야기잖아요. 네, 천하람 의원. 이게 지금 그 선거법상에 그 후보자 매수 내지 이해 유도죄에 해당되는 상황이거든요. 그 얘기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면 지금 이제 명 그분은 지금 이준석 대표는 나는 단칼에 잘랐다. 그러니까 나는 그 관여 안 했고 천하람 의원이 3번이라도 주자고 해가지고 뭐 이틀 동안 뭐 거기 있었다면서요. 뭐 기자회견 만들고. 근데 또 이준석 의원이 또 오늘 예, 조금 왔다 갔다 얘기하기로는 해서 잘 몰라요. 그 이틀 동안 그거 이제 나름의 그 계약서 비슷하게 그걸 작성하는 거 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은 없다라고 또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그래서 뭐 좀 바뀌는데 어쨌든 네. 제가 보기에는 그런 이야기가 이 10월 10일까지 공소시효가 남은 이 선거법 위반 사건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럼 아마 그 홍매화를 심을 당시 칠불사에서 네. 홍매화를 심는 것에 무슨 의미가 있다고요. 여기 뭐 징표라든지 뭔가 뭐 했을 수가 있죠. 알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지금 암시하면서 지금 당신들이 이야기하는 게 뭔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압박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이준석 의원이 스님하고 명태균 씨가 이준석 의원이 새벽 4시에 이제 서울로 오려고 하는데 홍매화를 좀 신고 가라고 그 홍매화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차 앞에서. 그러면서 삽을 주면서 심으라고 그래서 거기서 본인이 그걸 보고 있다가 심고 난 온 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라면 이걸 왜 올렸을까? 이게 뭘까? 자꾸 이게 의혹을 자꾸. 그래서 우리가 뭐 그런 네. 우리가 그 참. 연작이 봉황의 뜻을 다 알 필요는 없는 네.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사건은 네. 지극히 비정상적인 사건이자 네. 아주 더티 게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지금 10월 10일까지 빨리 수사해서 결과 발표하고 그리고 처벌할 사람 처벌하면 돼요. 근데 일단 이게 아직까지 어쨌든 김 여사가 개입했다는 물증이 없잖아요. 그래서 괜히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막 이 얘기 저희 그러니까 그냥 빨리 나오는 거잖아요. 조사하는 게 좋죠. 근데 여권 내 기류는 지금 어떤 거예요? 최고 의원님. 아니 그러니까 뭐 제 여권 내 계류 뭐 제가 다 대변할 수도 없는 일이고 한데 네. 지금 이 사안에서 당사자인 김영선 의원도 관계없다. 김 여사 관계없다. 김영선 의원은 이모 씨를 고발까지 했더라고요. 뭐 그것도 뭐 보니까 좀 뭐 하여튼 왔다 갔다 해요. 뭐 그 이야기가. 근데 네. 어쨌든 거기에 관계없다는 이야기고 명태균 씨 그분도 김 여사는 도와줄 수 없다고 했다. 근데 도와줄 수 없다고 한 걸 왜 폭로하려고 썼는지 나 그건 또 이해가 안 가요. 그렇잖아요. 조사를 해봐야죠. 그리고 이준석 대표도 문자 메시지 이거 보니까 오히려 완결성이 없다라고 표현했지만 하여튼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다는 증거가 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말로 폭로를 해야 되잖아요. 네. 들어가는 사정이 이렇고 막 폭로를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할 그 당시에 그렇게 해봤자 이 전후 사정이 불분명하다고 이준석 대표가 판단을 했겠죠. 원래 이준석 대표는 아주 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우호적인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하게 그 공격적으로 나왔을 수도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자신이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관계자들이 전부 네. 김건희 여사 관계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언론에서는 막 관계가 깊이 있는 것처럼 보도를 하고 그걸 공격의 소재로 삼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수사기관에서 네. 빨리 수사에 발표를 하고 야당이 또 특검 맞아 가겠지만 일단